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 워홀 톡톡 강연을 맡게 된 오은지라고 합니다. 많은 워킹홀리데이 협정 국가들 중에서 호주를 선택하신 이유는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예비 워홀러들 분들 중에서도 비자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다라고 들었는데, 저는 이 자리에 그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 워킹홀리데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사전에는 어떤 준비를 했었는지, 그 워킹홀리데이 호주에서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그 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5가지로 준비, 목표, 리스트, 저의 이야기, 그리고 워홀 이 뒷 이야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 아는 내용이시죠? 근데 이 중에서 저희 비자 여권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행을 하다가 알게 된 부분인데,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 아니면은 태국에 있었을 때 신체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신체 검사를 받으시냐고 여쭤봤더니,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한다. 근데 여행하다가 신체 검사를 받고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간다, 특이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을까 싶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다. 여행하면서, 그래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전에 여행을 하면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용도 대부분 다 5만 원이야? 동남아라 그렇긴 한데 그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숙소 같은 경우에는 숙소나 일자리가 워킹홀리데이를 갔었을 때 가장 난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숙소 구하지? 어떻게 일자리 구하지? 네, 2가지가. 근데 이 숙소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숙소를 가지고 싶어라고 친구들한테 물어봤었을 때, 나는 그래도 사는 거는 한국인들이 편해. 그래서 나는 한인 사이트를 이용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도 외국까지 갔는데 외국인들이랑 생활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이제 해외 호주 관련 정보만 모아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것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2번째 케이스였어요. 외국에서 외국인들이랑 살아봐야지 하는 케이스였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주급 문화가 있거든요. 돈도 주급으로 받고 내가 생활하는 숙소도 주 단위로 내고, 다 주 단위 문화가 있는데, 이 숙소 같은 경우에도 주마다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알아보고 가고, 거기 한국인 없죠? 라고 이제 영어로 컨택 다 해서 갔더니, 그래서 이제 4인실을 구했는데 저 혼자 한국인이었어요. 처음에 갔는데 일주일 뒤에 이제 1명 빼고 한국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달이 끝난 뒤에는 막상 한국인이랑 생활해보니까 한국인이랑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호주마다 이제 호주 관련된 사이트를 다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갔더니 나는 한국인이랑 살고 싶어서 갔더니 막상 가니까 4인실에 저만 한국인인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국한돼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사이트 많거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호주형 다들 아세요? 정말 호주 워킹홀리데이 정보 찾아보면 정말 그분께 많은데, 페이스북도 다 그분이 만드신 거거든요. 관련 사이트가. 근데 그게 영어 버전, 중국어 버전, 일본어 버전, 한국어 버전 다 있으니까 페이스북 사이트도 다 보시고, 호주 나라 같은 한국어 버전으로 된 웹사이트들, 영어로 된 검틀이나 플랫메이트 같은 호주 사이트도 다 보시고, 어플로도 많으니까, 정말 많으니까 다 비교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숙소를 구하는지는 네이버에 정말 많잖아요. 게스트하우스를 구해서 해라, 호텔을 구해서 이렇게 알아봐라, 하는데, 한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미리 돈을 지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아보고, 불안해서 미리 알아보고 가셨는데 그 숙소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정보 정말 많으니까 가셔가지고 꼼꼼하게 다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8개월 있으면서 7번 이사했거든요. 그래서 그 7번 이사한 내용을 해외 통신원 하면서 글로 다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셔도 유용한 정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보 수집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놓치고 계시는 게, 만약에
그 노가다 같은 거 하면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뭐 유아교육 같은 거라던가 노가다라던가 뭐 낚시를 한다던가 뭐 전체적인 거에 호주는 자격증이 필요한 나라예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 막상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를 거기서 준비를 하고 하게 되면 계속 기간이 딜레이 되면서 초기 정착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업, 갔을 때 바로 하고 싶은 직업의 정보까지 다 수집하셔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이 도시 정하기에 대해서 제가 좀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 저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준비가 끝내고 나면은 이제 비행기표도 끊어야 되고 하니까 도시를 막 알아보잖아요. 도시별로 정리가 된 거를. 시드니는 어떻다더라. 멜버른은 어떻다더라.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시드니에 한국이 너무 많으니까, 멜버른에 한국이 너무 많으니까 가지 마세요. 서호주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 많으니까 가지 마세요. 저는 그거는 좀 다 뭔가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해요. 그냥 100% 잘못된 정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목표와 취향이 있잖아요. 제가 좀 이거 케언즈 관련돼서 예전에 워킹홀리데이 준비할 때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어떤 케언즈를 가진 분이 제대를 하시고 그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싶어서 갔대요. 케언즈로 갔는데 관련돼서 이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막 제출을 했는데 다 떨어졌대요. 근데 전단지에 붙어 있는 게 저희 그 목수를 구하는데 그거를 해주시면은 스쿠버 다이빙을 공짜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는 글을 보게 되고 가셔서 나중에는 보조 강사까지 하셨다. 그래서 일단 도전해라 라는 글을 봤었는데 저는 그거는 좀 무모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는 시드니에서만 10개월 있었거든요. 원래는 4개월만 시드니에 있으려고 했었었는데 4개월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갔다가 여행을 갔다가 호주의 매력에 빠져서 다시 돌아오게 된 케이스였어요. 저는 원래는 이제 공대였었고 이번에 새로운 직업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새로운 기회를 가져보고 싶다. 였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유아교육이었고 유아교육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호주라고 해가지고 호주를 선택했고 그중 시드니가 가장 잘 돼 있었어요. 저는 한국인이 많은 곳이 싫지도 않았었고 바다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었고 이게 각자만의 취향이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설정하신 다음에 도시를 정하시면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인이 많은 곳은 싫어라고 하시면서 좀 서호주나 이런 거 단지 한국인이 많다는 이유로 도시를 선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호주가 이민자도 많고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이민자도 정말 많고 학생 비자를 가진 사람도 너무 많고 매년 3만 명의 워홀러들이 호주에 가요. 이런 데 들어보셨어요? 피나클르, 마가렛 리버, 부름. 근데 심지어 저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거기 한국인들 많아? 라고 물어보니까 몇십 명 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인이 많은 나라니까 오히려 그 한국인을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저희 준비도 됐고 도시도 정했고 근데 워킹홀리데이를 정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한 가지만 정해 다 하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 저는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면 돈, 경험이면 경험, 영어면 영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중을 정해서 갔었거든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 얻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렇게 비중을 정하고 나면은 적어도 실패한 워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정했었냐면 근데 이게 100% 돈인 분도 계세요. 나는 돈을 벌고 싶어서 호주에 가는 거야. 그래서 일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500불, 2,000불 버시고 진짜 일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경험을 쌓고 싶어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면서 돈은 얼마라도 최저도 안 지켜줘도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최소한의 돈으로 여행을 하겠어. 그 여행과 일을 하면서 내가 배운 영어
그 정도만 해도 나는 만족할 것 같아 였었어요. 저는 이렇게 정했는데 호주 워킹홀리데이에서 스스로 얻고자 하는 비중을 설정을 하게 되면 내가 막상 갔을 때 그 단기적인 목표와 그 단기적인 목표를 계속 만들어 나가다 보면 장기적인 목표까지, 그래서 훨씬 더 성공한, 실패하지 않는, 최소한의 실패는 없는 그런 워킹홀리데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제 블로그, 그 전에는 제가 해외 통신원을 안 했었거든요. 저는 2016년 11월에 워킹홀리데이를 갔었고 해외 통신원을 시작한 거는 2017년도였어요. 근데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전부 다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때 처음으로 블로그라는 걸 시작했었고, 제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자료는 어떻게 찾았는지 등을 다 정리를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준비했는데도 막상 내가 가서 알게 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도 있더라라는 참고용으로 이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전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은행에서 그냥 안전하니까. 근데 이게 나쁘다는 방법은 아닌데, 호주에서 환전하는 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제 유학원에서 환전을 하기도 하고, 거기 이제 환전소가 따로 있죠. 은행보다 수수료를 더 잘 쳐주는. 거기도 있고, 그 학생 비자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랑 직접 연결을 해서 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하기도 하고, 나중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지인들이 오기도 하고, 결국에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랑 이제 또 통해서 이제 연락처 주고받아서 돈을, 나는 호주에서 일을 했으니까 이제 호주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고 싶어.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는 나는 한국 돈을 호주 돈으로 바꾸고 싶어. 그런 다양한 그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버킷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슬럼프 때문에 끼워 넣어봤는데 369 슬럼프라고 아세요? 워킹홀리데이를 찾아보면은 다들 369, 3개월, 6개월, 9개월 순서대로 슬럼프가 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저도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했었거든요. 한 50가지 정도?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3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적응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한국 가고 싶어.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일만 하려고 여기 왔나? 했을 때 뭐 이 버킷리스트를 보게 되면 그거를 맞다, 내가 이걸 여기 호주 오기 전에 하고 싶었었지 하는 체크하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연하게 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캥거루랑 같이 사진을 찍어보고 싶어, 뭐 하버브리지 암벽 등반 해보고 싶어, 그래도 호주 갔는데 뭐 울루루는 가봐야 되지 않겠어? 이러한 작성들을 하면서 체크해 나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는 슬럼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어학원과 일자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학원을 무슨 목적으로 많이들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해서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불안해서 통해서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영어 목적과 그 일 구하는 목적 때문에. 근데 일자리를 구하는 거는 농장이나 공장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시드니에 있어가지고 그 시티잡을 구하고 싶어서 어학원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이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의 한 10에 한 8은 취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100% 보장, 뭐 385만 원 이렇게 해서 돈을 내고 왔는데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일하는 거 보면은 호텔에서 청소하는 일. 호텔 취업은 호텔 취업이죠. 근데 내가 원했던 호텔 취업은 뭐 안녕하세요, 뭐 리셉션 보는 일이라던가 이런 걸 원했던 건데, 그러니까 100% 의존하지 마시고 참고용으로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공부 같은 부분은 어학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잘 못했었어요. 근데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중국어 가르쳐 줄 테니까 영어를 알려주세요 라고 글을 썼었는데, 그렇게 해서 언어 교환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이랑. 이것이 제가 한국인을 활용해라 라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트 어플 아세요? 한국에서도 많은데 호주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하면서 계속 이제 여자와 남자를 만나면서 그냥 안녕하세요 그런 일상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귀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만나면서 편하게 만나면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뭐 영어를 늘기도 하고 어학원 같은 데 가면은 솔직히 수준에 맞는 친구들끼리 들으니까 내가 그 수준이 높은 사람이 영어 수준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만나니까 대화도 이게 내가 맞는 건지 얘가 하는 말이 맞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미덥 같은 어플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소모임 같은 건데 그 취미 그러니까 뭐 일요일 뭐 오전마다 축구 같이 할 사람 뭐 이렇게 뭐 수요일 저녁마다 레스토랑에서 밥 한 끼 같이 할 사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 최소 5명에서 한 20명 정도 모여요. 대부분 거기에는 외국인들도 있고 뭐 어쩌다 겹치면 한국인들도 있고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어 가르쳐줄게 한국어를 좀 가르쳐줘 하면서 교환하면서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굳이 어학원에 의존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들도 한번 정보 수집을 해봐라. 이러한 방법도 있다 알려드리고 싶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축제 봉사 해외 통신원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호주 축제 봉사 해외 통신원 이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다짐했던 3가지였어요. 축제 제가 축제 중에서는 게이 축제를 제일 가고 싶었었고 그리고 봉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영화제가 있었어요. 호주에서 주최하는 그 한국 문화원에서 하는 거였었는데 거기 스태프로 일을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스태프에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제가 있었을 때는 15명 중에서 2-3명만 한국인이었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 친구들이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친구들도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문화제, 한국영화제 스태프로 일을 신청을 했고 그 친구들이랑 교류도 많이 하게 돼서 저는 정말 좋았었어요. 그리고 해외 통신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잠깐 있었을 때 사진만 정말 많이 찍었었어요. 남는 게 사진이래.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진만 찍으니까 나중에 드는 감정은 나중에 한 1년 반 뒤에 그 사진들을 보다 보면 이때 좋았지 하는데 이게 막 성이 보이는데 이 성이 이게 무슨 성이지? 내가 갔던 이 성이 뭐였더라? 이름이 뭐였더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들 어디를 갔었는지를 다 기록을 하고 싶어서 해외 통신을 했는데 나중에 그 블로그를 하면서 준비글을 적었던 거 해외 통신을 했던 거 제가 그 뒤에 세계 여행을 했던 거 하니까 한 5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의 책이 돼 버렸고 그걸 보면서 나 이러한 감정을 느꼈었지 라는 제 인생의 한 부분이 돼버려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방법도 있었다. 저는 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었다 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준비할 때는 몰랐지만 갔다 와서 알았던 정보들, 아셨으면 좋겠던 정보들 이렇게 5가지로 모아봤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이제는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몇 살이고 저는 어느 학교로 나왔고 이렇게는 말씀을 잘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호주 워킹홀리데이에서 내가 뭐 했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다 말씀을 드릴 거는 아닌데 이 중에서 제가 저는 원래 공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자퇴를 했어요. 그 뒤로 이제는 어쨌든 간에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관련된 일을 하게 될 텐데 호주에서만큼은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자. 내가 어릴 때 가졌던 꿈을 한번 해보자. 그게 이게 유치원 교사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월 동안 유아교육을 배우면서 유치원 교사도 하면서 이제 뷰티 관련돼서의 그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돈을 모았고 이제 자격증도 땄고 교육도 받았고 일도 해봤고 했으니까 써나자. 이제 호주 여기까지 해도 되겠어 라는 마음을 가졌었고 4월에 여행을 떠났었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호주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호주로 돌아가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서 제가
그 뒤에 4개월 동안은 목적이 이제 분명히 생겼잖아요. 그 여행과 돈, 여행을 위한 돈이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4개월 동안 10가지의 일을 하게 됩니다. 10가지의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 영어를 정말 잘했던 거 아니야?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10가지씩이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면접 같은 거 보러 가거나 저희 CV라던가 그 레주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영어 부분에서 대부분은 중급, 상급, 하급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능 언어에 일본어를 인사말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일본어, 중국어, 영어 다 적었어요. 다 적으니까. 근데 준비도 했어요. 제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다 하면은 뭐 이라시아이마생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의 문장을 준비를 하고 중국어도 준비를 하고 영어로도 다 준비를 하고, 근데 그 준비를 하면서도 영어 공부가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가서 보여드렸어요. 그냥 이러이러한 것도 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것도 할 수 있고, 한국에서 일을 했던 거를 처음에는 한국에서 일했던 것들을 가서 보여주잖아요. 저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몇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거 기간을 조금 거짓말을 쳤어요. 내가 한 1개월 일했으면 한 1년 일했다.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렇게 하니까 한 2-3가지 정도 지나니까, 2-3가지 정도의 일을 끝내고 나니까 그 2-3가지 호주에서 일했던 게 경력이 되더라고요. 그 경력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했었어도, 한 달에 한 번 했었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했었으면 그 기간이 2달이 된 거잖아요. 좀 이렇게 가라로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앞에 비중 설정하기 위해서 저는 반이 경험이었잖아요. 돈은 정말 상관없었어요. 정말 많은 경험을 해보고자 했었기 때문에 지원도 정말 많이 했었고, 준비도 정말 많이 했던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호주 해외통신원을 하면서 글을 이렇게 썼었는데 많이 쓰지 못했어요. 왜냐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쓰긴 했었는데, 제가 4월 달에 여행을 간 뒤로는 안 쓰다가 갔다 와서 다시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나중에 제 블로그에 보시면 준비 과정들도 다 있으니까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Q&A 시간도 있으니까 여기 뭐 인종차별은 어떤 걸 당하셨어요? 이런 것도 물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때까지가 이제 준비했던 과정들이었었고, 그 뒤에 9월 초에 제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온 거는 12월 말에 왔거든요. 크리스마스 지나고 왔었는데, 뭐 세계여행을 했다 하면 되게 거창할 것 같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한 나라를 갔는데, 이 나라에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행자라고 하죠. 인도를 갔는데 인도에서 만난 사람이 이집트를 간대. 그럼 나도 이집트 가볼래. 가보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누가 아프리카 간 데서 가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안 믿으실까봐 대충 조금씩 사진 몇 장만 가지고 와봤는데, 친구들이랑 찍은 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싫어할까봐 친구들이.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건 호주에 있을 때 캥거루랑 찍은 거 제 버킷리스트였던가. 그리고 이거는 호주 영화제 했을 때 친구들이랑 계속 연락하면서 지냈던 거. 제일 친했던 3명 친구들, 게이 축제, 목표 이뤘죠.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에티오피아에서 제일 친하게 지냈던 아이, 인도 히말라야, 그리고 이집트에서 같이 여행했던 친구, 그리고 인도, 호주, 이렇게 다양하게 저는 그냥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 월에 여행을 더하다. 저는 워홀 기간만큼 여행한 기간도 길어서 여행에서도 꿀팁들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정확한 기간은 5개월 반 정도였고,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도착 후에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아프리카를 제 인생에서 갈 거라고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정말 막연했었고, 케냐가 어느 나라지, 뭐 하는 나라야, 이런 정도였었고, 커피 맛있지 않아? 이 정도. 그래서 황열병이라던가 말라리아, 비형 간염 이런 주사를 한 번도 맞지 않았었거든요. 장티푸스라던가. 근데 예방접종 안 맞았으니까 그 나라에 가서 맞기 불안하니까 안 맞을래.
하시면서 안 가는 나라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막상 한국에서는 말라리아나 황열병이나 이런 병이 잘 없으니까 좀 주사가 비싼 경우도 많은데 그게 흔한 나라에 가서 그 주사를 알아보면 오히려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뭐 황열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집트에서 맞았었는데 한국에서 맞으면 그게 5, 6만 원인데 제가 이집트에서 2천 원 주고 맞았거든요. 그런 경우라던가 그래서 너무 국한돼서 뭐 예방접종 때문에 뭐 나라 피해서 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냥 가고 싶으면 한번 도전해봐라. 어쨌든 여행인데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돈 문제에 대해서도 돈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한국에서 동남아 세부 뭐 이런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갈 때 대부분 100달러, 미국 100달러짜리 환전해서 가가지고 환전하잖아요. 근데 불안하셔가지고 한국 돈으로 바꿨다가 그 나라에서 가서 카드로 뽑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호주도 똑같이 미리 그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바꾸시지 마시고 그 100불짜리가 제일 크거든요. 뭐 200불짜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호주에서 웨이지로 받거나 은행에서 ATM 뽑으면은 50불이 최대 금액으로 나와요. 근데 그 50불짜리를 가가지고 뭐 100불, 200불 최대 그 금액으로 다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그 현지 나라에 가서 현지 돈으로 바꾸는 게 더 이득이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셔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미리 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티켓 3번 찢었거든요. 여행을 그렇게 길게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고 그래서 10월 말에 한번 찍고 11월 말에 한번 찍고 결국에 12월 말에 중간에도 한번 찢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비행기를 미리 끊었다가 중간에 아프셔가지고 다시 비행기를 끊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비행기를 끊으실 때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스캐너를 이용을 했었는데 스카이 스캐너에서도 뭐 저가 항공을 많이 이용했었어요. 5가지 이하의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한 20몇 개국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만 계속 보더라고요. 근데 최저가를 보는데 그 최저가랑 국항기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면 국항기를 이용하는 게 더 이득이었어요. 나중에 마일리지라던가 혜택이라던가 뭐 티켓 교환이라던가 이런 게 더 편하니까 무조건 비행기를 최저라고 최저가만 이렇게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남는 게 사진과 글이다, 뭐 나만의 이야기로 책을 만들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고 제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기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비행기 티켓 다 받으시잖아요. 어쨌든 출국 가면 주잖아요. 제 친구는 비행기 티켓 뒷면에다가 나는 이 나라를 호주를 가게 되면 이게 너무 기대가 되고 이거는 얻어왔으면 좋겠고 뭐 이러한 지금 내 감정이다. 다시 돌아올 때는 나는 호주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금 행복했었고 아쉬웠고 이런 걸 쓰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는 영수증 뒤에다가 막 쓰더라고요. 뭐 다이어리에 쓰는 방법, 자신이 블로그 가지고 계시면 블로그에 기록하는 방법들 다양하니까 어쨌든 글로 남기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면 결국에는 본인만의 워킹홀리데이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저의 워킹홀리데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약간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게 시간 한계상 좀 그거에 대해서는 양해 좀 부탁드리고 제가 오은지 때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많은 알바를 현지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나요? 처음에 갔을 4개월 동안에는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유치원에서 일을 했었고 중국어를 할 수 있었으니까 언어 교환을 하기도 하면서 중국어를 가르쳐주면서 돈을 좀 벌었었어요. 그 3가지 일을 해서 4월 달에 비행기 값이랑 여행비를 충당을 했었죠. 그러고 다시 돌아온 후에는 뭐 해외 통신원도 뭐 직업이라면 직업이었거든요. 그 일도 하면서 주얼리 가게 그리고 호텔 리셉션에서도 일해봤었고 레스토랑
10가지라고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리고 영화관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도 하셨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해외에 가시면 일하시는 그 분야가 한국에서 일하는 분야랑 비슷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카페에서 알바를 했다면 그 카페 알바 경험이 현지에서 도움이 될 거고, 또 한국에 있는 옷가게나 그런 상점에서 알바를 했다면 그런 경력들이 한국에서 그 현지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갔을 때 나는 가서 일자리 어떻게 구하냐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러니까 자신감이에요. 언어가 안 된다라도 우리 오은지 씨처럼 그 지령답을 애우고서, 그러니까 면접을 애운 거죠. 애우고서 도전한다면, 그러니까 내 자기를 PR을 잘한다면 그쪽에서 좋게 본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큰 단점이 하나가 그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면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문장이 틀릴까 봐요. 근데 그거보다는 가능한 자신이 의사표현을 통해서 난 이런 사람을 한다면 더 호주나 다른 국가에서도 여러분들 쉽게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도 또 도전했기 때문에 더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 계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전 관련해서 정확하게 못 들은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앞부분에 말씀하신 뒷부분에 환전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시고 지나가셨는데 그 부분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앞부분에 드렸던 환전은 제가 은행에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갈 때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지에 가서 환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었고, 뒤에 환전 같은 경우에는 그 호주 최대 화폐단위 있잖아요. 그거를 바꿔서 현지에서 환전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호주에서 해외로 나갈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나왔던 환전은 호주로 들어갈 때. 그 최대 화폐 말씀하신 게. 네, 그 여행 이야기할 때. 네. 그럼 한국에서 환전하고 가셨나요? 호주 달러로요? 아니요, 저는 카드에 돈 넣어 갔었어요. 그럼 현지에서 그럼 ATM기도 호주 달러를 찾으신 거네요? 네, 저는 호주로 들어가기 전에 2달 정도 또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호주 달러를 계속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카드에 돈을 넣어 갔었습니다. 한국 카드에 돈을 넣고 거기서 ATM기를 네. 넣어 그게 수수료가 좀 센데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2달 동안 다녔던 나라들이 제가 안전한 국가를 갔던 게 아니었었어가지고 시티카드에 다 넣어서 갔었습니다. 보통 다이렉트로 호주로 가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호주 달러로 환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까 두 번째 단계는 여기서 이제 한국 돈을 갖고 가서 현지에서 아까 했지만 현지에 있는 그 환전소라든지 또는 유학생들과 개인간 그런 식으로 이제 환전을 했다는 뜻인데, 제가 추천한 방법은 가능한 한국에서 환전하거나 또 그 금액을 아까 이렇게 카드로 갖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하죠. 가서 어느 은행을 새로 발급받으셨어요, 혹시? 전 웨스트팩 이용했어요. 그 웨스트팩이 한국에서 미리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들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은행들 중에는요, 사전에 한국에서 은행 계좌를 열어놓고 미리 그리로 해외 송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환전해서 돈 갖고 가시는 분. 그러면 내가 지정한 지점에 가서 은행 계좌 받고 그 신용카드 체크카드 받고 활성화시켜서 바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은 근데 현지에 가서 은행 계좌를 열고서 한 일주일 후에 체크카드 받고 다시 등록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은행 계좌가 열 수 있는 호주 은행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가서 만들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너가 어디 사는지 증명해라라고 했을 때 그 은행 만들러 가면 거기 주소를 적잖아요. 그 발급받았던 왔던 그 우편을 보여주면은 그래 라고 얘기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자격증을 딴다라던가 했었을 때 그 주소가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은 지금은 어디 사는데 주소 변경 너가 가서 직접 또 해야 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 좀 번거로웠거든요. 가서 하시는 방법 좀 또 추천드려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생활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되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통신비, 그러니까 식비, 숙박비, 교통비, 기타 잡비. 제가 6주 동안 제가 썼던 거를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인터넷에 올렸었는데 한 최소 1,000불 정도는 들었었어요. 그러면 한 달에 번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대략적으로. 한 달 단위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8개월 정도 있으면서 총 1,5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거기서 여행비로 얼마를 세이빙해서 그 돈에서 생활비 빠지고 생활비 빠지고 나머지 돈 다 여행비로 쓰고 한국에서 한 200~300만 원 정도 좀 추가해서 또 더 여행을 했었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호주 있으면서 호주에서는 여행 어디 가셨나요? 호주에서 저 울룰루랑 저는 시드니 기준으로 차로 위아래로 많이 갔었어요. 친구가 차가 있었어가지고 드라이빙 식으로 일출 보거나 일몰 보거나 그리고 멜버른 이렇게 갔었습니다. 많이 여행 안 하셨네요, 호주에서는요? 호주 자체에서는요? 예. 네, 그 뒤에 옆 나라 인도네시아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호주 내에서는 여행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돈으로 다른 나라 문화도 겪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숙소를 자주 옮기게 되신 이유가 있으세요? 처음에는 처음 4개월은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이 집에서도 살아보고 저 집에서도 살아보고 였었는데 갔다 와서 4개월 동안은 좀 본의 아니게 막상 갔더니 거실에 그리고 다른 방에 남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경우도 있었고 깨끗하다 그랬는데 막상 갔는데 깨끗해 보였어요. 깨끗해 보였는데 하루 자보니까 바퀴벌레가 한 50마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된 경우는 그 본들이 보증금이 어떻게 계약이 바뀐 경우에는 제가 항의를 할 수 있었는데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네가 보고 집을 계약했지 않느냐 이런 경우라서 약도 엄청 사보고 했는데 그 다음날도 몇십 마리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보증금 포기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갔어요. 왜냐면 본드 같은 경우에 한국에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돈인데 호주는 30만 원, 15만 원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일주일 더 열심히 일하자, 좀 쾌적한 곳에서 일하자 하면서 이사를 한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스펙션도 이사를 정말 많이 다니면서 인스펙션도 한 100군데 진짜 정말 많이 집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들 정말 해외통신에 정말 다 적어놨어요. 화장실 환풍기 되는지 확인을 해봐라. 윗침대 꼭 2층 침대면은 2층에 꼭 올라가 봐라. 왜냐면 막상 대부분 4인실 같은 경우에 2층 침대가 2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케아에서 2층 침대를 많이들 사오세요, 집주인분들이. 근데 2층 침대에서 조금만 애가 이렇게 움직이면 삐그덕 하는 그런 침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게 양쪽 사이드에서 계속 소리가 나면은 잘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봐라, 저것도 확인해봐라, 물론 다 확인해보고 내 입맛 다 따져서 갈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나는 이 정도는 참을만한데 저 정도는 참을만한데 본인들이 다 가지고 계신 게 있잖아요. 다 고려하셔가지고 집 구해보세요 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네. 어떤 해외 통신원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무조건 바스톱 있어야 돼요. 목욕탕에.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은 만사 오케이 했어요. 직관은 근데 인스펙션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발표 중에 있잖아요. 내가 미리 송금하지 말라 방세를.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바퀴벌레 나오는지 또 누군가는 말이 하나 필 수 있거든요. 말이 하나 피는지 또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시큐리티는 어떤지 이걸 다 파악한 후에 계약을 할 수도 있지 않는다는 거죠. 방이 안 구해지니까 빨리 돈 먼저 보내야지. 이렇게 했다가 그 사람이 돈을 갖고 튈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는 좀 문제가 되니까 인스펙션은 좀 나에게 맞는 가능한 처음 갈 때는 가능한 나에게 맞는 집을 구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리고 시드니 시티에 살았었어가지고 호주 법이 그 한 방에 2명 이상 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4인실을 구하니까 그게 걸려서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보통 그걸 일명 닭장하우스라고 부르죠. 뭐 거실이세요, 화장실이세요, 베란다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네, 거실 샤워도 많이 하시고. 근데 가능한 집을 구하실 때 열쇠를 주면 그건 합법적인 집이에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근데 보통 한 방에 2명씩 자고 열쇠를 주는 집은 안전한데 많이 살 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검사할 때. 그래서 가능한 집을 구할 때도 합법적인 집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좀 들다 할지라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안전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은지 씨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도 적어놨으니까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